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 책방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삶이 흥미로운 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나이 들매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정말 공감이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삶의 조건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속에서 그 해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책 제목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민 스님이 쓰신 샘 앤 파커스 출판 도서입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될 만큼 해외 호응도도 좋았던 작품인데요. 승려이자 미국 대학 교수라는 특별한 인생을 사는 해민 스님은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네 스님으로 알려진 해민 스님은 이 책 속에서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잘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마음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가고 친해지고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스님의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할 나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들 놓치지 않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시간 저와 함께 하실까요?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나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일일이 다 마음 쓰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십시오. 싫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을 진짜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하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정해진 멜로디가 없는 즉흥 재즈 음악과 같습니다. 삶 속의 모든 변수를 내가 조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 내 음악을 만들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부모, 남편, 아내, 친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복은 결국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놔두세요. 머리로 그려낸 계획 그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았는데 그 계획을 현실에 적용하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현실은 내 머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촘촘한 그물망 같은 여러 원인과 조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잘하면 둘셋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게 하나가 잘 되면 둘셋도 또 운영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어 둘셋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먼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바로 그 결과가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가 되려는 마음 안에 벌써 부처가 자리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도 나를 생각하십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습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브레이크를 자주 겁니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긴 시간 동안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때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시간이 곧 가르쳐 줍니다. 잠시 속여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결국 속였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대단하다고 여겨도 나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울 때 그가 대단하고 무섭게 느껴지고 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본인 말만 들으면 잘 될 거라고 긍정으로 가득 찬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과 나의 욕심이 결합되면 결국 내가 속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아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실제로는 내가 다 이긴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인생은 짜장면과도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맛이 그저 그래요. 지금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삶을 살아보면 그 안에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1,000원 차이로 먹고 싶은 것 대신 조금 싼 것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먹으면서도 후회하고 먹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생 짧아요. 처음에 먹고 싶었던 걸로 고르세요. 우리 삶은 특별한 시간들보다 평범한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은행에서 순번표를 뽑아 기다리고 식당에서 음식 나오길 또 기다리고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문자를 보내고 결국 이 평범한 시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집중만 하면 전화번호 부책도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세요.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휴지라도 죽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운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은 집안 가구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서 가구, 집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날씨가 좋은 곳에 사는 이태리 사람들은 옷, 신발, 가방 등 외모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잘 아는 명품들이 그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는 보통 5,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커피 2~3잔 값인 책 한 권을 사는 것은 주저한다. 왜 그럴까?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와인 15달러짜리와 50달러짜리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고급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가격과 상표를 보지 않는 한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35달러를 더 내는 것은 결국 허영을 부리고 싶은 마음의 대가라고 합니다. 집이나 피아노 같이 한 번 사면 두고두고 써야 되는 것들은 내 분수에 맞다고 판단되는 약간 좋은 것보다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약간 좋은 것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꼭 후회하게 됩니다. 좋은 고객이란 전문가가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하면 일만 더 꼬이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불편해도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십시오. 알면 알수록 모른다 여기고 모르면 모를수록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단칼에 잘라 말하는 것은 대개 그 복잡 미묘한 내용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는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면 되는데 아는 체 하니까 계속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연극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해지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경험 없는 순수함보다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자애로움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설득하고 싶은 것은 사실 나 자신이 완벽하게 설득당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내가 남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이 세상 최고의 명품 옷은 바로 자신감을 입는 것입니다. 생각이 신념으로 굳어지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만 고수하려 합니다. 눈앞에 다양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굳어진 신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더 정치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일, 그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삶의 목표를 부자보다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삼아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세상을 조소와 냉소로 바라보더라도 그 존경하는 인물은 마음속에 환한 등대처럼 삶의 기준점, 이상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삶이라는 투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커브볼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향해 가끔씩 던집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름 더위가 지나가듯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힘내야 합니다. 30대 중반이나 40대에 들어서면서 문득 느껴요. 아이고, 내 인생 결국 이게 다야? 고작 이거였어? 그 슬프고 허전한 마음 저도 알아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를 시작한 후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내게 질문을 보낸다. 잘 풀리지 않은 연애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 가족의 불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취업 문제 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화가 나거나 짜증, 서운함, 미움 등의 불편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고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어느 스님에게 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에 있다. 그 마음을 이해가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 감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그 마음과 친해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혹은 마음 다스리기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마음 알아가기 혹은 마음과 친해지기와 같은 표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밀려오는 화, 짜증, 불안, 미움의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분노, 미움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물속에 진흙이 잔뜩 풀어져 온통 진흙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진흙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빨리 진흙을 가라앉히려고, 즉 부정적인 마음을 가라앉혀 평정을 유지하려고 마음의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흙들을 아래로 눌러 가라앉혀 보자. 결과는 어떤가? 오히려 손의 움직임 때문에 물속의 진흙은 더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 누구를 심하게 질투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없애고 싶어 다른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비집고 올라오지 않는가. 이러니 내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바꿔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마음 상태만 한 번 더 헤집어 놓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 스스로가 진흙탕과도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그 올라온 마음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관조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존에 알았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대상을 관찰하면 되지 않던가. 즉, 진흙탕과도 같은 마음 그릇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고 마음 그릇에서 나와 침묵으로 그 감정들을 영화나 드라마 보듯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저하는 자가 화, 짜증, 불안, 질투와 같은 말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이 지칭하고 있는 화의 에너지, 짜증의 에너지, 불안의 에너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어떤 것은 비추고 어떤 것은 비추지 않는 식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그저 물끄러미 올라온 감정의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거울이 자기가 비추는 대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분별하거나 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관조자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 나의 의식이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 머리 뒤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한 마음 상태가 자기 스스로 천천히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그 감정들을 마음 그릇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그릇 밖에서 조용히 관조하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절로 감정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마음 그릇 안에 들어가 직접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들을 더 해집는 결과만 낳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지켜보면 뭐가 좋나요? 현실 회피 아닌가요?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현실 회피가 아닌 현실 직시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현실 직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황을 직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마음이라는 허공과 같은 공간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잠시 일어났다 나의 의도와는 또 상관없이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있고 나면 화, 짜증, 불안,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도 크게 끄달리지 않게 된다.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붙잡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 공간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구름과도 같은 손님이기에.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저 그 마음과 친해져서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봐라. 마음을 다쳤을 때 보복심을 일으키면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비빛을 일깨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도 결국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그런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즉, 화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화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화라는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올라온 감정은 놓아버리고 싶다고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느낌과 생각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에 의해 잠시 일어난 주인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잠시 들른 손님이다 하고 떨어져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는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님이 같이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와 미움이 기반을 이루면 히틀러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이해심이 강해지면 테레사 수녀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되라고 했을 때 짜증내거나 싸우지 말고 바로 이해하십시오. 새로운 상황은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유도하고 또 다른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안 되라고 했을 때 저항하면 할수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 자신만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감정이건 일이건 현상이건 간에 전에 없던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또 변화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중간에 그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착한 주인공은 계속 착하고 나쁜 놈은 계속 나쁘게 나올 때 그래요. 사람은 쭉 좋은 사람도 쭉 나쁜 사람도 없어요. 사람과 상황과 인연에 따라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법입니다. 비방만 받는 사람이나 칭찬만 받는 사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난도 모두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제 이익의 관점에서 하는 말일 뿐. 법구경 품높음.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비난받는 사람이 비난받을 짓을 했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난하는 사람이 사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고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친구가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씨구 하며 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생각해요. 나 없으면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도 조금 전처럼 험담하겠지? 순간 통쾌해도 험담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당신이 저를 순수하고 선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바로 당신이 순수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존경하면 뭐하나요?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존경은 내가 아닌 허상을 상상하고 하는 거짓입니다. 거짓.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지더라도 내가 더 큰 것을 성취한다면 그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굽히면 마음의 평화, 가족 안에서의 행복, 다 같이 잘 되는 큰 결과를 얻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도덕적 결벽주의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흠을 제대로 관조하지 못한 미성숙자입니다.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는 심부름 부탁을 받았습니다. 살짝 짜증이 올라오려 할 때 자꾸 생각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상사가 부탁한 그 심부름 그냥 해주세요. 짜증내면 별일도 아닌 것이 몇 배로 힘들어지고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해주면 바로 잊을 수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바꾸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겠습니까? 어렸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인 것들, 에어컨 바람, 뷔페 음식, 공포 영화, 비행기 타기, 대도시, 밤새 놀기. 어렸을 땐 싫었는데 지금은 좋은 것들. 잡곡밥, 걷기, 명상, 혼자 있기, 모차르트, 운동, 차.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며 세상과 사람들이 변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과거의 틀에 맞추어 현재를 재단하려 하니 슬픈 것입니다. 지금 변화를 수용하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과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진짜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데도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큰 스님은 법문을 잘하시거나 모습이 멋있으시거나 명문대학을 나오셨거나 큰 사찰에 주지를 하시거나 미래를 잘 알아맞히시거나 병을 낫게 하시는 스님들이 아니고 행으로 젊은 스님들께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뒷짐지고 물러서 계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서 스님들은 큰 감동을 받고 하심합니다. 수행자가 마음을 돌이켜 깨달으려 한다면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움을 얻고 자신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실은 세상 전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 공부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화를 내고 나를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시작하게 돼요. 그들이야말로 보살의 화신입니다. 누가 진짜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컷 칭찬을 해주고 또 실컷 비판을 해주세요.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그 마음 근본에 자리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욕했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그 마음이나 나를 칭찬했을 때 헤헤거리는 그 마음은 사실 둘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많은 사람과 함께 살 때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혼자 살 때 많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하나가 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내 마음을 깊게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 보십시오. 그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도인이 달리 도인이 아닙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도는 아직 설익은 도일 뿐입니다.